지난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어렵지 않게 치료할 건가 이렇게 촬영했어요.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볼게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무게의 한 7, 8%밖에 안 돼요. 5k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디스크가 구추관절이, 후관절이,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된 거예요. 손상이 되면 336으로 자연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3일 염증기, 3주 증식기, 6주 재생기 이렇게.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평평한 구조 속에서 탈출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이 많죠. 그런데 목 디스크는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어요. 이걸 구추관절이라고 하고 요거를 후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구추관절이 오랜 세월의 압박으로 퇴행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 이렇게 디스크가 신경이 눌리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신경이 압박된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디스크가 깨져서 신경이 눌려서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손이 저려오는, 심하면 이제 팔을 못 드는 마비도 오고요. 이걸 잘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알게 되는 거죠. 참고로 미리 말하면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치료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5kg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차이는 척수라고 그러죠. 요추 2번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척수를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척추가 깨져가지고 이제 압박된 거, 디스크로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척수가 눌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비까지도 올 수 있어요. 걷는 것이 뒤뚱거려지고 균형을 잘 못 잡고 팔다리가 저리고 소변을 잘 못 보고 발기가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허리는 마미신경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신경총이 압박되기 때문에 국소적인 방광기능, 소변을 못 본다든지 발기부전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하고 다리 저림 증상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척수가 손상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흉추 12번이 압박되면 이 척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더 했으면 압박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척추는 압박골절이 생겼지만 신경은 아주 정상인 상태. 그거 말고도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척수에 염증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횡단성 척추염은 자가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의 출발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횡단성 척추염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자가면역 염증으로 갈 우려가 있는 만성 염증 상태의 식단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만성 염증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그거를 어떻게 건생병사 할 건가 라는 얘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추신경까지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말초신경만 문제가 생긴 것인가. 목 디스크의 95% 이상은 그냥 말초신경만 눌려서 문제가 생겨요. 이완성 마비가 생겨요. 그러면 심부 건반사 같은 게, 이런 건반사가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저하돼요. 그리고 위축돼요, 근육이. 이거를 트로픽 인플루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경에 영양 물질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소의 근위축이 일어나는 게 말초신경 마비예요. 그런데 중추신경,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중추신경 마비잖아요. 중추신경이 손상되면 근육 강직이 일어나고 심부 건반사가 항진돼요. 근위축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디스유즈, 안 써가지고 살짝 근위축이 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까지 손상된 것인가, 말초신경만 손상된 것인가 구분할 수 있죠. 엄청 중요한 문제고 환자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죠. 목에서 팔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초신경 손상일 때 감각신경만 손상됐느냐, 운동신경이 손상됐냐, 자율신경까지 손상됐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한 90% 이상은 감각신경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저려요. 경추 5, 6번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6번 신경을 누르니까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7번 신경이 눌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경추 7번하고 8번 사이에 신경이 눌리면 이렇게 저립니다. 5번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어깨 쪽으로 여기까지, 팔까지만 저림증이 옵니다. 이거를 감각신경의 문제다, 피부 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국소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오톰의 문제가 생긴 거다. 좀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보세요. 저항을 줘서 경추 5번 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 그 다음에 6번 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 7번 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 손을 꽉 쥐어봐가지고 펴봐가지고 경추 8번 신경이 눌린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마이오톰이란 얘기는 어디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근육에 힘이 빠지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손상되잖아요.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은 땀 분비와 혈관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빨갛게 홍조로 띱니다. 땀이 덜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이 나는 경우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이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게 심한 거냐, 감각만 문제가 있을 때 가벼운 거고, 그 다음에 마이오톰 운동성 마비가 있을 때 그 다음 심한 거고, 자율신경까지 눌려 있으면 더 심한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목 디스크로 4가지가 손상될 수 있어요. 후관절, 구추관절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디스크는 잘 파열되지 않지만 그래도 파열되죠. 여기가 구추관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신경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팔로 저릴 수 있죠. 더마톰으로 이렇게 저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근육과 인대가 미세 손상을 받아가지고 반사성 근수축이 일어나고 계속 근육이 수축한다는 소리예요. 계속적인 근수축이란 얘기는 ATP가 소모되는 현상이니까, ATP가 고갈되면 이제 칼슘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고 TP가 생긴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통증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디스크가 깨지고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가지고 굳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추관절, 후관절이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후관절, 구추관절,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신경은 주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후관절, 구추관절은 섬유화되는, 딱딱해지는, 물이 빠져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계속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 디스크로 신경이 누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의사들은 흔히 스퍼링 테스트라고 검사를 해요. 공간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는 검사거든요. 저는 이거를 최악의 목 디스크 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좋은 검사법이 있거든요. 목 디스크를 치료하면서 검사하는 법,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아예 치료하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이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더마톰, 마이오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검사법은 치료하면서 목 디스크를 검사하는 겁니다. 알아보면 일단 이렇게 구추관절이 퇴행화돼서 신경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경추의 사선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틀어서 보면 이런 것들은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 좁아져 있어요. 왜? 이 구추관절이 지금 이렇게 공간을 막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군데가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종이 생겨 있어요. 누워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틀어봐요. 그러면 이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손이 덜 저려요. 이러면 열린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신경이 눌려가지고 염증이 있구나. 이걸 뉴럴 포레면 공간 열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신경이 눌려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누워서 이 목에 신경이 눌리는 동작을 피하세요. 이게 치료적 행동 수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적 행동 수정인 거죠. 가끔 가다가 좋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상당히 큰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당신은 자세가 문제야,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하면 손이 저려요. 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반드시 하지 마세요. 염증이 없어지는 3일에서 5일 동안 그냥 이렇게 오히려 피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한 3개월 넘게 고생했던 그 저림증이, 염증은 3일이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죠. 그리고 급성 염증기 통증이 3일에서 5일 가는데 누워서 신경이 안 눌리게 만들어주고, 얼음찜질을 20분 하루에 5번 이상,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쓰면 하루 이틀 내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경의 염증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섬유화 되겠죠. 그러면 그 섬유화된 신경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경 스트레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환자들은 혼자서 이렇게 팔을 뻗고 지금 여기 있는 자세대로 고개를 이렇게 열면 신경이 쭉 늘어나겠죠. 이 구추관절하고 여기서 신경이 이렇게 포착이 돼 있어요. 쭉 잡아당겨주면 저린 게 순간 줄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동작 하나면 환자들은 스스로 신경 스트레칭을 할 수 있죠.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눕혀놓고 신경을 늘려가지고 스트레칭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실습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치료적 행동 수정, 구추관절, 후관절, 그 다음에 신경이 다시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구추관절이 주로 굳어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게 능동적으로 일반 동작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혹은 이렇게 친인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하를 이겨낸 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 근육으로 경추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좋은 자세를 취하면 해결이 되죠. 이제 디스크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구추관절 신경이
조금만 부하가 젖어도 염증은 재손상이 일어나니까 한번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은 3일씩 가니까 잘 안 나아지니까 이걸 피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구추관절 압박과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다시 염증이 생기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지점은 환자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통증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 동작을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굳음을 치료를 해야죠. 주로 구추관절, 후관절이 굳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세로 해놓고 경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턱을 계속 눌러주면 움직임을 통해서 관절 가동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즉석에서 막 줄어듭니다. 이 자세를 취하다가 손이 저려요. 그러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며칠을? 3일을. 그 다음에 굳어진 것은 어떻게 할까요? 침을 깊숙이 후관절, 구추관절 여기에다 침을 놓고 이렇게 살살 움직여주면 딱딱하게 굳어진 게 풀어집니다. 실습이 좀 필요하죠. 일반 동작으로 관절 가동 테크닉은 그냥 누워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이쪽이 더 안 돼요. 저도 이쪽이 살짝 안 되네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이 동작, 이쪽 동작 10번, 이쪽은 5번 이렇게 해주면 관절 가동이 일어나고 관절 굳음증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목 근육으로 경추를 들어 올리기, 좌우로 이제 회전하고, 이거를 친인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누워서 했다가 그 다음에 앉아서 이제 일상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턱이 빠진 것도 해결되고, 이렇게 틀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반드시 잡고 이렇게 밀려고 계속 노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더 튼튼하게 좀 만들어야겠다. 엎드려서 이 자세로 고개를 들었다 밀었다 이렇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척추는 부하를 얼마나 견뎌야 될까요? 60-70%의 체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압으로 척추를 들어 올리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목은 이런 정도로 그냥 충분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자, 잘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통증이 다시 악화됐어요. 그러면 환자가 구추관절, 후관절, 신경이 눌렸는데 그 동작을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통증이 있는데 컴퓨터, 핸드폰을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아픈데 손이 저린데 계속했다는 소리입니다. 치료적 행동 수정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염증기 3일을 시작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면 한두 시간 혹은 10시간, 하루면 끝날 문제인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다음 단계 치료를 계획을 해야죠. 목디스크 치료가 훨씬 더 쉬운 이유는, 허리는 이렇게 엄청난 부하를 받는 일들이 많은데 목은 목만 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부하를 줄이는 자세예요. 아무리 잘 치료를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빠져서 컴퓨터를 오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부하가 걸리죠. 스스로 부하를 걸게 만드는 거죠.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팔도 여기서 힘이 안 걸리게 하고, 어깨도 반드시 하고, 턱도 반드시 하고, 눈도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부하를 분산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실제로 음악 선생님인데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목디스크로 막 팔이 저렸어요. 몇 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치료를 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손저림이 일상에서 없어요. 그런데 그분 컴플레인이 뭐냐면, 1시간 정도 피아노를 하면 아픕니다. 목이 아프고 계속하면 팔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4시간인가 8시간인가를 연주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다시 재발될 건데요. 그래도 자기는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자세를 알려줬습니다. 폼나게 피아노 이렇게 옆으로 치는 거 없어요. 반드시 앉고 이 자세를 유지해서 치세요. 그리고 4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계속 연주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얼른 누워서 이런 동작으로 다시 근육을 쉬게 하고 근육을 강화를 하세요. 이렇게 알려줬죠. 그랬더니 정말 8시간 연주를 하고 하나도 안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의자 환경 이런 거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거를 한 달 내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생병사 4가지 과제를 하면 돼요. 만성염증이란 목디스크가 잘 안 낫는다, 설명한 것처럼 잘 치료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런 만성염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디스크 말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신관절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게 전신에 만성염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으로 비염, 축농증, 그 다음에 감기 걸리면 잘 안 낫고 전신에 자가면역 염증까지 간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만성염증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생병사 4가지 과제를 하세요. 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음식, 알레르기 음식을 피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결핍을 개선하세요. 불균형을 개선하세요. 염증 물질을 청소하는, 재활용하는 세포 제거 시스템, 프로테아좀 시스템, 리소좀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세요. 어떻게 해서? 16시간 공복으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 운동, 지금 알려드린 생체역학 운동법, 이런 것들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 꼭 알아야 할 2가지, 허리 디스크 실제 치료 어떻게 하는가, 이 영상을 보면
목 디스크 치료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꼭 기억을 하세요.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보다 훨씬 치료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